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철변사입니다. 홍 이사님 잘 계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홍 이사님 고향이 서울이신가요? 예, 저는 서울입니다. 아, 서울 강남이시죠? 강남이 고향은 아니고요. 네. 이제 서울 경기 사람인데 네. 이제 강남 쪽에서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죠? 예, 한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 아닙니까? 우리가 고등학교가 이제 강남에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명문고등학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도 익숙한 거 아닙니까? 또 살기도 했고. 자, 근데 강남 요즘에 제일 강남에서 뜨는 동네가 어디예요? 단연 반포죠. 반포죠. 옛날엔 사실 반포보다는 우리 고등학교에 있는 청담동, 삼성동이 제일 핫했는데 요즘에 조금 이제 바뀐 것 같아. 특히 이제 반포 쪽이 아주 그냥 핫하죠. 뭐 워낙 또 아파트가 비싸기도 하고. 자, 오늘 그거와 관련해서 반포 아파트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이혼 얘기만 했는데 오늘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떤 사건이에요? 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반포 주공 1단지 네. 안쪽 입주권 논란 이런 내용인데요. 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지분과 네. 그렇지 않은 지분이 절반씩인 오. 아파트 입주권을 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논란이 있습니다. 네. 예, 법조계에 따르면 네. 반포 주공 1단지 조합의 전용 네. 면적 140제곱미터 경매 네. 악사자 LC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네. 현금 청산 매도 청구 소송입니다. 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네.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한 조합 네. 원고입니다. 네. 조합이 지난달 말 상고했습니다. 네. 피고인 낙찰자는 상고 기한이 남아있어 아직 상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네. 어느 한쪽만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반포주공 그 단지구나. 여기 아시죠? 예, 알죠. 예,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아닙니까? 구반포라고 하나요? 이 지역을? 구반포? 예, 하여튼 이 지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말한 대로 핫한 동네 아닙니까? 위치도 좋고 입지도 정말 좋죠. 근데 아파트가 너무 이제 오래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됐어요. 재건축을 하게 됐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 한 3, 40억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저예요. 아마 거의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좁은 평수는 이제 뭐 30억 정도 하겠지만, 와, 뭐 예전에 뭐 한 20억 했는데 요즘에는 한 40억, 50억. 진짜 완전 미쳤죠? 집값이 미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더군다나 재건축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배 뛰죠. 아, 예. 두 배면 얼마예요? 와. 거기 80억. 이게 말이 되나? 아파트 하나에 80억, 심지어 100억까지 뭐 갈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말이 될까요?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심하죠. 또 여기가 또 교통도 좋고 일단 조망권이 좋으니까요. 네. 근데 너무 좀 심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뭐 좋아 입지도 좋고 뭐 위치도 좋고 아파트도 뭐 새 아파트인데 100억은 너무했잖아. 80억, 100억.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합이 왜 그러면 소송을 했나요? 조합은 재건축 착공을 앞두고 네.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한 L씨에게 입주권 자격이 없다며 자격이 현금 없다. 청산 금액을 받고 네.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라는 네. 소송을 네.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네. 현금 청산한 집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분양에 보태지는 거고요. 네. 조합이 현금 청산 대상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네. L씨의 취득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네.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이후 취득한 주택은 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해 네.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말이 좀 이제 복잡하고 롱 이사님도 뭐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 좀 있으세요? 아주 관심이 있습니다. 워낙 또 투자를 또 잘하시잖아요. 잘하는 건 아니고 좋아하죠.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셨죠? 부동산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주말에 다니면서 네. 둘러보기도 하고. 주말마다 임장을 가요? 그렇죠. 할 일이 없으니까. 야, 이 부분은 참 뭐 이거 뭐 야, 대단합니다. 주말에도 막 그냥 서로 투자를 위해서 그냥 대단해요. 시간을 그냥 낭비하기보다 뭐 어디 가서 한번 둘러보고 밥 먹고 이렇게 그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제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에 또 관심이 많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하는데, 자, 이게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나 어떤 빌라를 샀다. 그 모두 다 그 새 아파트를 얻는 입주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얻는 경우도 있고 안 얻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만약에 행운이 따라가지고 입주권을 받으면 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입주권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글쎄요, 지금같이 조합에 팔고 현금 청산 받고. 그죠? 현금 청산이라고 하죠. 집을 받는 게 아니니까 대신 돈으로 달라. 근데 현금 청산하면 이익의 손해예요. 당연히 손해죠. 당연히 손해. 왜 그럴까요? 어쨌든 돈을 받는 건데. 나중에 제 아파트가 건축됐을 때 비하면 네. 그 가액이 한 2배 될 테니까 현금 청산을 받더라도 네. 나중에 비하면 그건 작은 금액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현금 청산이라는 거는 그 현금 청산 당시에 가격을 어쨌든 기준으로 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격이 시세보다 좀 낮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공시지가, 이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공시지가나 감정가는 시세보다 좀 낮잖아요. 많으면 뭐 30% 정도 낮을 수도 있고, 뭐 적어도 한 10% 정도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겠죠, 현금청산 당하는 사람.
그래서 현금 청산이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조합이 그래서 이 사람을 상대로 당신은 입주권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현금을 주겠으니까 그것만 갖고 그냥 나가세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40억, 50억 얘기가 나오고 하고 있는데 뭐 현금으로 뭐 정산하니까 한 20억 정도다. 그럼 20억만 주고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해죠. 그래서 소송까지 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게 나왔느냐? 거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LC는 조합 설립 2014년 9월입니다. 네. 설립이 한창 지난 2020년 5월 최근에. 법원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랬구나. 경매 신청자가 공공이 아닌 개인이어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것을 알려졌고 네. 경매 물건 보고서에도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 현금 청산 대상이라고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경매만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설명해 주세요, 그럼. 변호사의 설명해 주세요. 아신다면서요. 자, 투자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재건축 기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법령도 복잡하고 변호사들도 어려워하는 분야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조합 사건을 해봤는데 와, 이건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까다롭고 재판도 오래 걸리고 또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이제 뭐 빌라 같은 걸 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산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매매로 해서 사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또 경매로 사는 경우도 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경매도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매나 경매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투기과열지구라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기를 막고자 해서 보통 양도를 제한을 했거든요. 근데 경매 같은 것도 제한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경매는 어쨌든 할 수 있어야죠. 만약에 경매를 막는다 그러면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러면 뭐 채무자, 거기 이해관계자,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경매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예외를 둔 거예요. 이해되죠? 양도가 안 되지만 일반적인 매매로 안 되지만 경매로는 어쩔 수 없이 뭐 이 사람이 부득이하게 뭐 일부러 뭐 파산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람이 채무가 많아가지고 그 집이 경매 시장에 넘어왔을 때 누군가 낙찰을 받아야지만 또 이게 계속해서 회전이 될 거 아닙니까? 채권자나 뭐 여러 가지 또 임차인도 있을 수가 있고 배당을 대야 되기 때문에 경매는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에서 예외적으로 경매를 취득할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매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공경매와 사경매. 이게 뭘까요? 공경매가 뭐고 사경매가 뭘까요? 공경매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경매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다 법원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이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매는 이제 별개 문제. 지금 경매만 따지는 거잖아요.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국가에서 하는 건데 뭐가 공경매고 사경매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주인이 보통은 채무자 아닙니까? 채무자가 채무가 많아서 빚을 못 갚아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채권 채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뭐 세금도 있을 수가 있고 금융기관에서 꾼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꾼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한테 꿨는데 뭐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 이제 재판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압류해가지고 경매 신청하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개인적인 채권에 기해서 공매가 넘어간 걸 사경매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일반적으로 친구한테 돈을 꾸거나 하면 이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편한테 위전한 재산물을 안 줘서 변호사 선임해서 이제 판결까지 받아가지고 안 주면은 이제 압류해서 경매하는 걸 사경매라고 하고, 공경매는 뭐냐? 일반적인 개인이 아니라 금융기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아니면 뭐 은행에서 뭐 보증을 서줬다. 뭐 어떤 신용보증 같은 데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꿨는데 갚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경매에 넘어가죠. 그걸 공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편의상. 이해가 되시죠? 근데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아까 양도는 경매의 경우에는 양도가 허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매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공경매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사경매는 인정 안 되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공경매와 사경매를 또 차별을 할까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사경매는 또 이제 얘네들이 가짜로 짜고서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 1,000만 원 그냥 꺼준 걸로 하고 이거 경매에 넘어가서 우리가 낙찰 받자. 그래서 입주권 받자. 막 짜고 칠 수 있단 말이야, 경매가. 그러면 안 되겠죠. 이 경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법 시스템인데 그거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뭐 짜고 치는 게 아니라 뭐 일반적인 채권에 의해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걸 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 사경매, 개인이 청구하는 경매는 인정 안 하겠다.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금융기관에서는 짜고 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은행이나 뭐 보증기금이 뭐 이렇게 개인과 짜고서 막 경매에 남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에 의한 공경매만 조합원 양도를 인정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LC 같은 경우에는 공경매가 아니라 그냥 일반 채권자가 신청한 그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금 청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소송을 한 거예요. 당신은 경매에서 취득했는데 그게 경매가
개인 채권에 기한 경매 아니냐. 그래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럼 조합이 다 이겨야겠죠. 근데 그 결과가 반전이 나왔습니다. 자, 1심 재판이 어떻게 나왔어요? 거기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1심 재판에서 L씨 측은 네. 전 소유자 A씨의 보유기간이 10년이 넘어 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예외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관련 법령에 5년 이상 거주, 10년 이상 소유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네.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A씨가 이 집을 매수한 때가 1992년이고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항상 재판은 계속해서 반전의 연속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공경매에 의해서 이제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된다고 얘기 들었죠.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예외 조항을 또 찾아낸 거예요. 그 다른 예외 조항이 뭐예요? 보유기간입니다. 보유기간, 소유기간이죠. 그렇죠. 보유, 즉 소유가 10년 이상이 됐고 전 소유자가 그 다음에 5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 또 예외 규정이 돼요. 그래서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외 규정이 많기 때문에 그걸 또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반 경매에 의해서 취득했지만 전 소유자가 이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이 됐기 때문에 나는 입주권 자격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법원은 L씨 주장을 네, 법원 예식장 받아들였습니다. 받아줬어요. 왜? 법조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또 반전이 있죠. 무슨 반전이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다음 반전입니다. 네. 하지만 A씨가 이혼하면서 이혼을 했어요. 경매 당시 재산분할로 B씨와 이 집을 절반씩 공동 소유한 상태였는데 네. B씨가 1주택자가 아니어서 B씨 지분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적용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A씨 지분만 조합원 자격이 있고 네. B씨 지분은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반쪽 입주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또 반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집을 판 사람이 네. 이혼을 한 거죠. 네. A씨는 남자고 네. B씨는 여자인 겁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좋아. 아까 그 전 소유자가 뭐 10년 보유, 그다음에 5년 거주 요건이 충족이 돼서 A씨가 이제 온전한 이제 입주권을 취득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A씨 부부가 이혼하면서 공동 소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안 했으면 이제 한 세대 뭐 되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면 이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재산이 반반 2분의 1씩 나누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2분의 1씩 나누는데 어떻게 됐느냐? A씨는 아까 말한 대로 5년 이상 거주, 10년 이상 소유 요건이 됐는데 조합원 자격이 있는데 B 아내가 요건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아내가 1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 이주택. 이상입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한 구역에 한 구역에 막 집을 뭐 100개 뭐 10개 있으면 뭐 10개 100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세대당 입주권 하나 주거든요. 부부는 한 세대로 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의 그 입주권만 받을 수 있는데 이 아내가 이 구역에 아마 뭐 투자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다른 또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 구역이든 어디든 집이 한 채가 아니고 한 채 네. 이상이었던 거죠. 그렇죠. 입주권이 안 나오는 안 나오는 경우였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웃기게 됐죠. 남편은 입주권이 있고 아내는 입주권이 없는데 이걸 또 경매로 취득을 받았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 반쪽 입주권이 반쪽 입주권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난해 5월에 어떻게 됐죠? 1심 재판부가? 지난해 5월 네. 1심 재판부는 현금 청산 금액을 받고 네. A씨가 B씨 지분에 해당하는 2분의 1의 지분을 네. 조합이 넘겨서 원고 일부 승으로 판결했습니다. 네. 피고도 일부 이긴 것이어서 네. 무승부인 셈이 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합은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매로 취득한 L씨도 2분의 1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권이 예를 들어서 뭐 100이라고 하면 50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조합이랑 같이 그 집에 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판결 이후에 업계가 굉장히 좀 많이 놀랬죠. 왜냐하면 완전히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뭐 그렇다고 아파트를 반반 쪼갤 수도 없고 뭐 부부가 아니라서 같이 살 수도 없고. 자, 어쨌든 그래서 2분의 1 지분만 인정. 근데 법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겠죠. 판결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공유라는 거 아시잖아요. 공유라는 거는 뭐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그것도 하나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입주권만 인정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도 어떻게 됐어요? 2심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했지만 네. 항소심 결과도 1심과 같았습니다. 같았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1심과 똑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건 중앙일보 단독으로 난 그런 기사로 저희가 이제 근거를 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는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대법원도 제가 보기에는 1심과 2심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는 사실 1심, 2심 말고 동일하게 나올 것 같아요. 홍 이사님이 만약에 판사라면 다른 결론 낼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2심 결과 똑같이 내겠어요. 아니 조합이 다 가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L씨가 뭐 경매로 적법하게 취득했는데
당신은 뭐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반반이 맞는. 반반이 맞아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맞는데 이제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처리할 것이냐 맞아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건 아마 조합과 이 사람이 합의를 좀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판결은 나왔고 판결은 무승부라서 나왔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으로 뭐 조합에서 현금 청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추가 분담금을 내고 온전하게 이제 소유권을 가져오는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재미있는 이제 중앙일보 사건 기사였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방송 주제가 또 있죠. 예, 또 방송 우리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송 주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주제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있어요? 이혼을 준비 중인 냉랭한 부부. 네. 왜 이렇게 냉랭할까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냉랭한 사이 부부가 있습니다. 네. 성격 차이와 서로 더 이상 부부관계를 원치 않는 등의 이유로 이혼을 준비 중인데요. 네. 그런데 이혼을 준비하면서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지금까지 함께 해온 세월을 고려해 절반의 재산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였습니다. 네. 합의를 봤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네. 이들에겐 재건축에 준중인 아파트가 재건축.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 해당 아파트 입주권이 해지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입주권 인정할 수 없다. 입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결국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를 두고 다투게 된 부부. 재건축 중인 아파트 재산 분할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근데 문제는 현재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가 프리미엄에부터 20억에 달하는 벌써 큰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네. 남편과 아내 중 누구에게 입주권이 부여될까요? 만약 부여된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현재 시세 절반일까요? 네. 프리미엄에 붙은 시세를 제외한 납입금의 절반일까요? 네.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게 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사례. 반포 아파트 재건축 사례를 들어 이혼 시 재건축 아파트의 재산 분할과 그 입주권에 대해 미호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뭐 상담한 경우도 이런 게 있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재건축 소유권 이혼 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호 기사님도 이제 아시죠?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어떻게 돼요? 모든 재산이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도 재산분할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입주권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재산권 아닙니까?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입주권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와 있죠.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 갖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근데 아직은 이혼이 안 된 상태죠. 근데 이혼하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이 입주권을 무조건 박탈한다? 이 조합의 주장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니, 걔는 재산권이 왜 박탈합니까? 이혼한다고 해서. 그리고 이혼은 뭐 일부러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혼이라는 건 부득이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혼한다는 사유만으로 입주권을 박탈하겠다는 조합의 이제 그 주장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입주권을 어떻게 나눠가질 것이냐,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혼을 하게 되면은 뭐 이걸 다 부부가 공동으로 같이 이거를 살 수는 없잖아요. 1세대는 아니죠. 2세대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일종의 그게 재산권이 양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양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이혼이라든지 상속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세대가 바뀌거나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양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예외 규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혼하게 될 경우에 이걸 한 사람에 몰아줄 수도 있겠죠. 홍 이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입주권을 가질 거예요? 아니면 돈을 받아갈 거예요? 입주권을 가지겠습니다. 입주권을 가지겠어요? 네. 네. 그럼 일단 두 사람이 합의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제 아이들하고 뭐 좋은 새 아파트 사는 게 좋으니까 아내가 입주권을 갖기로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공인자가 합의를 하면 돼요. 남편이 이제 그 본인의 그 지분권을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돼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주는 걸로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야겠죠. 소송을 해서 이제 조정 결정문에 그런 내용을 담으면 되겠죠. 아니면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아내에게로 한다. 그 다음에 뭐 아내는 남편에게 대금 얼마를 지급한다. 이렇게 판결을 받으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입주권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제 통보를 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입주권이 박탈된다면 네. 현금 처분과 재산 분할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죠. 만약에 현금 청산되면은 예를 들어서 20억인데 뭐 현금을 10억을 받았다. 그럼 10억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겠죠? 네. 그럼 10억에서 5대5로 나눈다면 5억씩 나누면 되겠죠. 자, 근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재건축에 한 세대에 하나씩 받는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한 집이
여러 사람이 공유일 경우가 있잖아요. 부부인 공유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친구 간에도 공유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상속을 받아가지고 상속인들이 뭐 3분의 1씩 갖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 입주권 하나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한 세대당 입주권 하나 나오는데 그 집에 공유자가 뭐 3명에서 5명이 있다. 한 세대에 하나씩만 나오는 건데 그걸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하고 뭐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어머니가 갖고 나머지 자녀들은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겠죠. 공유자가 이제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하고 그 입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건지 합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합의가 되는 게 좋아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공유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현금 금액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빌라의 입주권, 양도, 구입 등 시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주의사항이 너무 많죠. 일단은 이게 물딱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물딱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딱지치기는 많이 해봤지만 딱지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입주권은 딱지라고 하는 건 알죠, 은하로. 딱지 샀다. 딱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딱지가 이래서 물로 된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 같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딱지다는 거예요. 입주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샀는데 잘못 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현금 청산 당하는 거예요, 그냥. 싼 가격에 현금 청산 당하고 입주권 아파트를 못 얻는 걸 물딱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딱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게 물딱지고 어떤 게 진짜 딱지일까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잘 구분해야겠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실 때 여러분 뭐 부동산 가서 물론 뭐 거기서 제대로 하겠지만 그거 말만 믿으면 안 되겠죠. 그 사람도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이라든 재개발 특정 시점 이후에 산 경우에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특정 시점이냐 아니면 이걸 매매로 샀느냐 경매로 샀느냐 경매 같은 경우에도 공경매냐 사경매냐 이것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전소유자가 또 아까 말한 대로 또 이혼해가지고 입주권이 있냐 없냐 공유 같은 게 어떻게 되냐 굉장히 복잡해요.